안녕하세요. 옆집 안이사 은희 언니예요. 저는 첫째와 둘째 출산 후 모두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았는데요. 첫째 때는 출산한 달 후에 바로 복직해야 돼서 아기랑 조금이라도 더 있어주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24시간 모자동실을 통해 모유 수유에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에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이 출산휴가를 일주일 동안 내고 2주간 산후관리사님을 모셨어요. 그래도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출산한 지 열흘쯤 됐을 때 울면서 남편한테 나 둘째 나오면 꼭 산후조리원 갈 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힘들어 놓고 왜 또 둘째 때 산후조리원에 안 갔냐. 그때는 경력직이라서 아기 케어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정도 붙었고, 마찬가지로 복직이 빨라서 아기랑 같이 있어주려고 안 갔어요. 첫째 어린이집 보내고 산후관리사님 모시고, 그리고 남편 출산휴가 내면은 신생아 케어쯤이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또 변수가 생겼네요. 첫째가 감기랑 구내염 때문에 2주가량 어린이집에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첫째한테 옮아서 감기에 걸렸더니 산후관리 업체에서 관리사님 파견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랑 셀프 산후조리를 했어요. 첫째도 함께요. 제가 산후조리원 안 갔다니까 주변에서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산후조리원 안 가고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게 가능해? 네, 가능은 합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어떻게든 적응해요. 그럼 산후조리원 안 가고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거 추천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쉽게 추천은 못 하겠어요. 산모의 몸 상태, 성향, 주위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힘들긴 해도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만족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 경우에는 2주 동안 정말 죽도록 힘들기는 했지만 덕분에 육아에 아주 빨리 적응했어요. 목표로 했던 모유수유도 전몸살 없이 수월하게 가능했었어요. 별다른 산후 후유증 없이 건강도 빨리 회복했어요. 아마 이거는 산후 보약에 도움이 컸을 테지만요. 근데 저한테는 잘한 선택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만약 집으로 산후관리사님을 모신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9시부터 6시까지 주중 근무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은 산모 본인이나 주변 조력자가 아기를 케어하고 몸조리를 해야 돼요. 특히 초산이시라면 육아가 처음인지라 익숙하지 않아서 무척이나 힘드실 텐데 혼자서만 너무 무리하다 보면 신체 회복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힘든 건 두말할 필요 없고요. 이때 조력자는 대부분 남편 아니면 친정엄마, 드물게 시어머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남편이 주 조력자라면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 사람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랑 빨래를 하고 아기를 케어할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인가? 그리고 육아는 같이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혹시 자기가 나를 도와줬다고 생색낼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만약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에 대한 가치관이 심하게 충돌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 지금부터 든다면 차라리 산후조리원에 가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모는 아기 태열이 올라와서 시원하게 입혀놨는데 엄마나 시어머니는 아기를 따뜻하게 꽁꽁 싸매려 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시려 하지만 막상 산모가 책과 의학 유튜브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는 이게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설마 이런 문제로 싸우겠어 싶으시겠지만 출산 후에 몸이 많이 힘들고 감정 기복이 호르몬 때문에 널뛰게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문제가 자꾸 쌓여서 크게 다투게 되고 감정을 상하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꽤 많이 봤어요. 둘째, 산후 몸조리와 신생아 케어에 대해 조력자와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야 돼요. 산후조리원에 가게 되면 맛있는 밥과 간식도 나오고 빨래랑 청소도 알아서 해주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신생아 케어도 해주고 신생아 케어에 대한 교육까지 해줍니다. 물론 조리원에서도 수유콜로 바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집에 있을 때보단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만일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다면 이 준비를 다 내가 해야 돼요. 아직 출산 이후에 회복이 덜 되었는데 익숙치 않은 육아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가사일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출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출산 이후에 신경 쓸 거리를 최소화해야 돼요. 특히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남편과 미리 알고 공부해야 돼요. 남편이 도와주는 경우에는 정말 모르는 게 많을 수가 있어요. 산모들은 대부분 미리 다 공부해놔서 출산 후에는 오로가 나온다. 전몸살이 출산만큼 아플 수도 있다. 산후에는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 찬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사실들을 상식처럼 잘 알고 있어요.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시는 경우에도 경험자라서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아쉽게도 남편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저희 남편은 제가 오로패드 버리는 걸 보고 혹시 생리해? 라고 물어봤다니까요. 반찬거리 좀 사오랬더니 제가 평소 매운 음식 좋아한다고 새빨간 닭볶음탕이랑 여름이라고 냉면을 사왔어요. 이게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건 알겠는데 산모 입장에선 진짜 서운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자기 몸 아니라고 진짜 모르고 무관심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투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공부 안 하면 남편은 여성의 몸에 대해서, 출산 이후의 몸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고 남편과 함께 집에서 조리하실 생각이면 꼭 같이 공부하고 준비하시길 바래요. 신생아 케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공부해야 돼요. 초산의 경우 대부분 신생아를 돌보는 것 자체가 처음인지라서 이게 문제가 없는 정상 상태인 건가를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신생아의 특징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두고 가능하다면 케어하는 방법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속삭여 싸는 방법, 수유하는 자세, 트름시키는 방법 등 공부해야 할 게 아주 많답니다. 물론 공부 안 하고 상황에 닥쳐도 못할 것은 없어요. 하지만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야지 출산 후에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어요. 공부하고 준비해도 힘든데 준비 안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럼 산모의 신체적인 회복도 늦어지고 산후 우울감도 심해질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에 안 가고 집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육아에 빨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기랑 24시간 동안 붙어 있다 보니까 아기가 보내는 신호들을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어서 모유 수유도 쉬워져요. 장점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셀프로 스스로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니까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제 2번의 산후조리 경험으로 봤을 때 결론은 힘들긴 하지만 조력자와 함께 잘 준비하면 할만하다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몸 상태, 성향, 주위 상황이 모두 달라요. 임신과 출산으로 몸이 너무 약해졌다거나 아니면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거나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긴 한데 도무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땐 산후조리원을 가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는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아기를 위하는 것도 좋지만 몸이 가장 약해진 출산 후 2, 3주 동안 조리원에서 바짝 재충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서냐, 친정에서냐, 산후조리원에서냐 어떤 조리 방법을 택하든 항상 산모의 마음이 가장 편안한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선택하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